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 문제풀이로 마스터하기 10번부터 11번 다음은 수온의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실험 과정 수조에 물을 채우고 1, 3, 5, 7, 9cm 깊이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온도를 읽는다. 수조 위에서 적외선 전등을 켜고 15분이 지난 후 온도를 읽는다. 전등을 켠 채 2분 동안 선풍기 바람을 일으킨 후 온도를 읽는다. 이 실험은 수온의 연직 분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죠. 먼저 1cm, 3cm, 5cm, 7cm, 9cm 깊이에 온도계를 각각 설치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른 요인 없이 그냥 온도계를 설치하고 읽으면은 다 똑같겠죠. 즉, 가는 A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적외선 전등을 켰으니까, 즉, 이렇게 전등을 켰을 때는 그러니까 가장 얕은 곳, 가장 깊이가 얕은 윗부분은 이 전등의 열 때문에 온도가 높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 즉 전등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다가 점점 낮아지는, 즉 나는 C에 해당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달을 보면 선풍기 바람을 일으킨 후 이 바람 때문에 즉 온도가 섞이는 혼합층을 만들게 되겠죠. 혼합층은 일정한 깊이까지는 온도가 동일한, 이렇게 똑같죠. 즉 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B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10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기억, 바람의 영향으로 수온 약층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람의 영향으로 수온 약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층이죠. 혼합층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은 틀렸네요. 다의 선풍기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 생기고 이 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혼합층이 생기고 바람이 강할수록 위에서 보면 이 B의 두께, 이게 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즉 잘 섞이게 할 수 있게 되겠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전등을 비추는 과정은 실제 바다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바다가 가열되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렇죠. 전등을 비추는 과정은 실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바다가 가열돼서 바다 위쪽은 온도가 높고 아래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위 실험 결과에 A, B, C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다시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면 처음 설명하면서 옆에 다 적어놨죠. 가는 온도계만 설치하고 아직 변화 요인이 없기 때문에 A에 해당이 되고요. 모든 온도가 아직은 다 똑같죠. 나는 C가 되고 나는 지금 전등을 켜놨으니까 깊이가 얕은 곳이 더 온도가 높은 나는 C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는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온도가 동일한
B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걸 다시 찾아볼까요? 다시 문제에서 보면 가는 A에 해당이 되고 A가 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는 C가 됐었죠. 나는 C. 그리고 마지막 다가 B에 해당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은 A 바다에 있는 해수에 포함된 순수한 물과 염료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수한 물 240g에 염료 10g이 녹아있다. 1번. 염분은 CpSU이다. 염분을 계산할 때 염분은 총 해수 총량, 즉 1000g에서 얼마나 염류가 녹아 있는지를 즉 보는 건데 1000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100이 기준이 아니라 1000이 기준인 즉 퍼밀이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1000으로 해수를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순수한 물 240, 염류는 10 이것을 다 같이 합친 것이 해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50에 지금 10이 녹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1000으로 맞추면 즉 4배가 됐으니까 20도 4배가 돼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1번 염분은 CpSU가 아니라 지금 40이라고 했죠. 2번 염분은 40pSU이다. 그렇죠. 지금 계산한 결과 10이 아닌 40이 나왔기 때문에 2번이 맞네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3번 해수가 2kg일 때 염류의 질량은 40이다. 지금 해수를 2로 맞춘 것이 아니라 1, 즉 1000g으로 1kg이죠. 즉 1000g으로 맞출 때에 40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해수가 2kg일 때 물의 질량은 1960g이다. 해수가 1000g일 때, 즉 1kg일 때 40을 맞췄기 때문에 이때 물의 질량은 40을 뺀 나머지 960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2로 맞추면 2배가 됐으니까 40도 2배가 돼서 염료의 질량은 80을 갖게 되니까 2kg에서 80g을 뺀 나머지가 물의 질량이 되겠죠. 80을 빼면은 1920g이 돼야 되기 때문에 4번도 틀렸네요. 5번 해수가 4kg일 때 물의 질량은 3920g이다. 4번보다 지금 2배가 많아졌죠. 그럼 여기도 80g이 아니라 2배가 많아진 160g의 즉 염류가 녹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4kg일 때는 160을 빼서 3840g이다 라고 해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그림은 세 지역의 바다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을 확인하면 A는 염분이 34.5 psu고요. B는 염분이 35.5 psu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36 psu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보기를 볼까요? 보기
기억,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 담수 유입 등의 영향에 의해 변한다. 그렇죠.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했을 때 강수량이 크면 염분은 작아지게 되고 증발량이 크면 염분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담수의 유입, 담수도 즉 물이겠죠. 물이 많아지게 되는 거니까 담수가 큰 지역은 염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 담수의 유입 또는 빙하의 결빙 또는 해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니은 같은 양의 해수에서 순수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의 크기는 A가 가장 크고 B, C 순이다. 그렇죠. 같은 양의 해수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염분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면 C가 가장 염분이 크고 B, A 순으로 A가 가장 염분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염분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가장 크고 B, C 순이다 라고 했으니까 C도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 세 지역 각각의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화 나트륨의 양은 모두 같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염화 나트륨의 양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이 같은 것입니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으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인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그 비율이 같다는 거죠. 염분 비입니다. 염분 비율이 일정한 것이지 그 양이 다 같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만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시험 100점 맞자 아자아자 화이팅!